경제신문 읽을 때 걸러야 하는 기사는 뭐고 걸러내는 요령은 뭐가 있어? 그런데 솔직히 경제신문 읽을 때 읽어야 할 기사보다 걸러내야 할 기사가 정말 많아.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기사형 광고를 조심해야 돼. 기사형 광고가 뭔데? 광고인데 기사의 형식을 빌려서 작성하는 게 기사형 광고라고 하는데 뭐 홍보성 기사, 기사 위장 광고라고도 말하고 있어. 내가 이거랑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바로 뉴스타파에서 이제 기사형 광고로 의심되는 그런 사례를 직접 조사한 내용을 기사로 썼더라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그렇게 기사형 광고를 쓴 언론이 어디가 가장 많았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1위가 파이낸셜 뉴스고 2위가 헤럴드 경제, 3위가 매일경제였어. 이 메이저 신문사의 매일경제도 이 3위 안에 들어있더라고. 근데 더 재밌었던 건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딱 세 군데 빼고 다 경제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경제신문의 고객은 우리 구독자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기사형 광고인지 아닌지 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걸려내는 요령은 일단 첫 번째로 기자 이름을 먼저 확인을 하면 돼. 예를 들면 매일경제에서 발행하는 그런 홍보성 기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사 내용 마지막에 땡땡땡 매경비즈연구원 예를 들면 이수정 매경비즈연구원 이렇게 써 있거든. 그래서 기자 이름 뒤에 이 비즈연구원이라는 말이 붙으면 홍보성 기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에는 아예 기자 이름이 없어. 기자 이름 대신에 한경닷컴 뉴스룸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매경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아 얘네가. 그래서 한경신문을 보는데 기자 이름 대신에 뉴스룸이라고 써 있다. 그러면 이거 좀 광고성이구나 라고 확인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어그로성이 좀 강한 기사들이 대부분 광고성 기사더라고. 그래서 제목을 봤는데 내가 막 누르고 싶다, 막 궁금해진다 이러면 좀 이거 광고성일 수 있겠다 하고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로 난 이런 키워드를 좀 조심하는 편인데 신규, 출시, 출시 예정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운용사들이 잇따라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신상품이란 단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써진 기사용 광고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조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게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제목 보면 굉장히 어그로성이 좀 심하지 않아? 일단 주식은 무서워 발뺀 개미들 어디로 갔나 봤더니 점점점 이 점점점 되게 많은 것 같아. 이 어그로성 기사에는 나 빼고 다 어디로 가는지 되게 궁금해지지 않아? 그래서 나도 이거 누르게 되더라고. 어디로 갔지? 하면서 이런 어그로성 기사들이 굉장히 기사용 광고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봤더니 단기 채권형 ETF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쭉쭉쭉 내리다 보면 갑자기 내가 신규라는 키워드 되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근데 신규, 단기 채권형 ETF 줄줄이 출시, 신규 출시 이 두 키워드가 벌써 다 나왔고 그리고 쭉 읽어보면 채권형 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조심하라고 했던 키워드가 신상품이잖아. 근데 여기 또 있어. ETF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이거 좀 광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ETF의 기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품 이름이 나오거나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거의 99% 기사용 광고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 이렇게 기사용 광고의 경우에는 이 킨덱스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ETF라는 이름이 있잖아. 근데 그냥 이거 이름 상품 이름만 말하면 되는데 이 앞에 설명이 붙여져 있어. 1년 미만의 미국 단기 국채와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ETF.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건 이게 뭔지 광고 홍보를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설명이 되어 있다 하면 의심할 만하다. 그 경제 기사에는 항상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한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거든. 맨 밑에 보면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본부장은 이렇게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을 했다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업에 있는 사람이 나올 때는 이 상품이랑 관계자인지를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 지금 이분은 삼성
자산운용사 직원문이잖아. 그런데 앞에 보면 지난 4월엔 삼성자산운용이 코덱스 금리 액티브 ETF를 출시했다. 그러면 이 삼성자산운용사에서 일하시는 이 본부장님께서 이 코덱스 금리 액티브 ETF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해. 이거 하면 이제 다음날 출근했을 때 책상이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상품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는 이 상품과 관련된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건 좋게 말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읽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수익률을 팩트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단기 채권형 ETF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기사, 그리고 뭐 어떤 뭐 상품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기사들은 일단 진짜로 그 수익률에 맞는지 체크를 하는 팩트 체크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 예를 들면 이 코덱스 금리 액티브 ETF를 실제로 수익률을 체크해 보면 일단 그 전에 이 내용만 보면 여기 단기 채권형 ETF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코덱스 금리 액티브 ETF인데 일봉이 이 길이 보여? 엄청 짧지? 이거 그만큼 가격 변동도 없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해봤어. 이 7월 한 달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그랬더니 0.1% 올랐더라고. 근데 여기선 돈이 몰리고 있어서 굉장히 수익률이 올라간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좀 이런 기사를 볼 때는 실제로 팩트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황이랑 증시 전망하는 기사를 굉장히 또 조심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좀 걸러야 되는 거지. 솔직히 이런 시황이랑 증시 전망은 데이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그렇게 도움이 되는 기사는 아니야. 오히려 그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제목 이런 것 때문에 더 위험한 기사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워런 버핏도 못 맞추는 걸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맞추겠어. 아무리 전문가여도. 그리고 보통 이 증시 전망과 관련된 기사들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분들이 많이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이분들은 절대로 하락할 거다, 폭락할 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왜 그럴까? 이분들은 하락할 것 같아도 뭐 기간 조정, 뭐 박스권 장세, 뭐 상고하죠. 이런 좀 유화된 표현으로 좀 표현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증권사도 결국 이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시장에 머물러 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 여러분 하락할 거예요, 폭락할 거예요, 다 도망가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증시 전망과 관련된 기사는 그냥 뭐 참고만 하되 뭐 너무 이렇게 막 맹신하거나 이게 정말 맞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대부분의 이 센터장 분들이 이 증시 전망을 할 때는 강세장일 때는 계속 좋을 거다, 약세장일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좀 제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앞으로 강세장 지속될 거예요, 약세장일 때는 약세장이 지속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편이 많다는 것도 좀 인지하고 읽어야겠지. 왜냐하면 강세장일 때 나 홀로 여러분 곧 시장 폭락합니다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이제 짐 싸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나 혼자 좀 다른 전망을 내놓기가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데 시황 기사는 좀 달라. 증시 전망과는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다만 내가 투자 경험이나 경제신문을 읽은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이 시황 기사를 읽는 거를. 왜냐하면 이 시황 기사는 정말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 매일 나오는 그 기사 제목이 또 자극적이야. 그래서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 기사 제목을 봐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아니면 뭐 별 감흥이 없다 라고 할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나는 약세장일 때 시황 기사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야. 왜냐하면 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자주, 많이, 꾸준히 좀 나올수록 바닥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 뭐 예를 들면 뭐 한강, 공매도 금지, 뭐 파산, 금융위기, 뭐 개미 손절, 막 이런 기사, 되게 자극적인 기사들 많잖아.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한강이랑 파산이 가장 좀 강력한 신호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신문에서 루나 사태 때 한강 상담 전화가 늘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때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던 거 기억나? 그래서 이때 코스피를 봤더니 정말 신기한 게도 한강 기사가 나왔을 때가 최저점이었어. 그 이후로 계속 반등을 이어갔었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강 기사 나오면 바로 바닥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작업을 키워드 줍줍한다. 이제 키워드를 줍줍해서 좀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좀 바다인 것 같다라고 혼자 이제 예측해볼 때 한번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단순히 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 말고 종이신문에 실리는 기사를 기준으로 키워드를 줍줍하는 편이야. 특히 일면이나 이 증권면에 좀 사이즈가 크게 실리면 바닥에 좀 가까워졌다고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 기사형 광고, 시황, 증시 전망 기사를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은 걸러내야 하는데 이것들도 좀 요령이 있고 그리고 활용하기 나름이다 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